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수술들 중에서 양악수술 그리고 안면 윤곽수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르냐, 여전히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시죠.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양악수술과 윤곽수술 이거 처음 접하시거나 전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두 수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은요, 얼굴뼈의 수술의 하나인데 처음 이 수술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얼굴의 어떤 문제점들, 교합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치료하려고 만든 수술입니다. 물론 요새는 그런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영역까지도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는 수술이고요. 윤곽수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은 처음부터 목적은 철저하게 미용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뼈의 수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라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범위 이런 거라고 본다면 양악수술 쪽이 수술 범위 스케일이라 그럴까요? 이런 고려사항들 이게 훨씬 더 많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윤곽수술이라고 하면은 얼굴에서 이제 바깥의 외형, 말 그대로 윤곽이라는 게 테두리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면 윤곽 수술은 이 테두리에서 뭔가가 결정되는 수술인 반면에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입 주변, 코 주변 이런 얼굴의 중앙부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그 변화되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양악수술이 더 큰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양악수술이 아무래도 윤곽수술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큰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인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두 수술 다 어쨌든 얼굴뼈에 변화를 줌으로써 미용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두 수술을 비교를 해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만약에 내가 이런 변화를 원하는데 윤곽수술도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양악수술도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둘 중에서 좀 더 작은 수술인 윤곽수술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윤곽수술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관점은 둘 다 어떤 부분을 변화를 주는데 윤곽수술은 이 정도의 변화를 주고 양악수술은 이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때는 환자분께 작은 정도로 만족하신다면 윤곽수술일 거고, 근데 좀 더 큰 변화, 큰 어떤 효과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양악수술을 추천을 드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 환자분이 이런 부분을 변화를 원하시는데 윤곽수술로는 이게 변화가 어렵고 양악수술로는 변화가 가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환자분께 미용적으로 이걸 개선을 원하시느냐 그랬을 때 이것까지는 욕심을 안 바라겠다, 그렇다면 윤곽수술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나는 꼭 개선하고 싶다, 그렇다면 윤곽수술로는 개선이 안 되니까 양악수술을 추천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미용적인 면에서는 아까 그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가능하죠. 같이 가능한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비유 드리는 게, 양악수술은 아까 기능 미용이 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이고 윤곽수술은 미용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인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만 또 완전히 같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양악수술은 우리 건물을 공사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똑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양악수술은 건물을 재건축한다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드리고요, 윤곽수술은 이 건물을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라고 보통 비유를 드립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뭔가 이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양악수술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철근이나 이런 삐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좀 바로 잡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을 달고 창문을 달고 테라스를 만들고 이런 총체적인 어떤 기능의 회복 플러스 어떤 미용 외관적인 것까지 같이 고치는 그런 공사라고 한다면, 윤곽수술은 사실 그런 큰 공사보다는 좀 작은 범위 내에서 일종의 어떤 인테리어? 이런 정도라고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악과 윤곽을 같이 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건물을 내가 공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상트를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양악수술로 내가 미리 만들어 놔야 윤곽으로 창문을 예쁜 걸 꾸미고 커튼을 달고 하는 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윤곽으로 할 요소들을 계획을 해서 양악수술할 때 그 부분은 윤곽을 남겨두고 양악수술로 나머지를 하고 이제 윤곽적인 것들은 마무리로 윤곽으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어떤 건물로서는 기능적인 개선, 큰 틀의 구조적인 개선, 나아가서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개선이 다 되다 보니까, 즉 양악수술, 윤곽수술은 같이 하는 게 가능하고 이게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서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같이 했을 때 가장 기능적인 미용적인 것들이 결과가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양악수술, 윤곽수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은 둘 다 미용적인 관점만 본다면 둘 다 얼굴에 뼈를 변화를 줘서 미용적으로 좋아지는 수술인데, 윤곽수술은 조금 더 좀 작은 범위, 양악수술은 조금 더 큰 범위의 미용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작은 수술로는 그 정도의 효과, 큰 수술로는 더 좀 큰 효과, 이제 이게 있는데 무조건 큰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은 게 나쁜 것도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을 내가 뭘 원하느냐, 그리고 이 수술들은 어디까지 변화를 하느냐를 정확히 알고선 후회 없는 선택이면 그게 가장 사실 좋은 선택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더 큰 옵션이 있는지 모르고 작은 옵션만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막연한 어떤 이제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작은 걸 선택하셨다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큰 거였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수술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 결정이 되고 재수술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재수술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잘 구분을 하려면 아무래도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이런 병원에서의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